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71화입니다. 오랜만에 스포츠팀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잘 지내셨나요? 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냥 야구 보고 축구 보고 그러면서 영화 8월 달에 볼 만한 거 이미 다 봐버려 가지고 볼 게 없네요, 이제. 일단 삼구님이었고요. 네, 뭐 자기 인사하면서 계속 해주세요. 어차피 처음 드시면 누구야 이럴 것 같으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정근입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한 8화 이후에 저희가 한 인사를 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왔고요. 네, 뭐 동양 뭐 근황 얘기한다면 뭐 일단 뭐 저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구 씨처럼 뭐 저도 뭐 공놀이 보고 있는데 이제 슬슬 이제 아이스하키 시즌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아이스하키를 이제 또 이제 슬슬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저희 그 나중에 그러면 저희 오랜만에 그 아이스하키 영화 그런 거 하나 한번 준비를 해야겠군요. 뭐 그거 나쁘지 않죠. 예. 오케이. 사실 그런 거 대표적인 마이티 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적이야. 아무튼 네 지금까지 네 정구님이었고요. 네 그리고 해리킴. 네 안녕하세요 해리킴입니다. 예, 저는 공놀이보다는 요즘 마라톤에 미쳐 있어가지고 여기는 페이스 메이크업 같이 하면 되겠다. 마라톤도 있고요. 마라톤 이제 그 녹음 시점으로는 다음 달까지가 이제 시즌이어가지고 딱 11월까지가 시즌이어서 그때까지 열심히 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녹음 일정이 한번 바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바뀌었죠. 바뀐 줄 모르고 제가 오케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돼서 또 와우. 달리러 가야 되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 진짜 정말 그 관리 엄청 잘하셔야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사실 하프 마라톤을 뛰고 왔어요 이번 주에. 오, 그래가지고 하프 마라톤 생애 처음으로 뛰어봤는데 생각보다 기록이 잘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서 제가 목표 수정을 약간 해야 돼서. 나쁘지 않아서. 만약에 예. 이제 풀로 뛰시면 이제 몇 시간 도전. 풀로는 지금 뛰면 죽을 것 같아서 어차피 뛸 생각이 없고 제 올해 원래 목표가 하프 마라톤을 뛰는 거였는데 올해 목표 하나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살이 안 빠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 근황은 뛰는 만큼 이제 먹으니까. 그래도 뭐 그래도 저기 건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울산현대가 우승을 눈앞에 두고 네, 이 이게 얘기를 나갈 때쯤이면 우승했겠죠. 이미 했을 이거 거예요. 수요일날 이게. 나가는데 설마 못했겠어? 축하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경기를 저희 홈구장에서 하는데 저희 집에 내려갈 겸 고향에 내려갈 겸 겸사겸사. 이거 나갈 때쯤 강등 안 당했겠죠? 강도 확정. 아니죠. 피오 하고 22일 날 있잖아요. 19일 날 오기 때문에 피오도 전이에요. 그래요? 맞아. 피오 다행이다. 전이잖아요. 아직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확정인 것 같고 10이냐 12이냐 그래야. 예. 잘해라 이놈들아.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네, 뭐 울산 관련 얘기는 저희가 어차피 12월 달에 하면은 그때는 푸른 파도로 할 겁니다. 네, 오. 푸른 파도. 그 LG 관련된 얘기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LG는 맞아요. 롯데도 있고. 넷플릭스로 LG 다큐 나온다고 네, 한답니다. 그거는 내년에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나오겠죠 그거. 올해 당장. 그러겠죠, 예. 네. 근데 어차피 이제 아까 이제 양 기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한 12월쯤에 저희 이제 스포츠부들 네. 이렇게 이번 시즌에 되돌아보는 네, 그런 걸 한번 해야 될 것 어떻게 같긴 해요. 할까요? 네. 그리고 결산이에요? 네, 또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월드컵 다녀오신 썰도 풀어야 되니까. 네. 가시죠. 예. 제가 기념품 사오실 거죠? 제가 뭐 할 일이 되게 많아졌네요. 대추하자. 아니지. 카타르 가면 공기 담아와야죠. 카타르 공기. 카타르 공기. 그 저희 사망 문제 한번 들고 올까요? 제가. 대충 모래 하나 섞어가지고 공개하자. 아니 무슨 고시엔이에요 무슨 저기요. 이 지난 방송 마냥 그 아쉬움에 남아서 그 모래 담아서 와요. 그러니까 잔디 가져와 잔디. 그거 난입해야 되잖아. 하이브리드라서 의미 없어요. 하이브리드군요. 참. 아무튼 뭐 그때 12월인 연말 연초에 나갈 때는 뭐 이제 올해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네 그러면서 뭐 제가 방송 시간은 이제 다음 주 같은데 27일쯤에 그 죽어도 자이언츠라는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할 예정이에요. 이거에 저는 그동안 계속 지금 한 근 몇 년 동안은 계속 이제 뭐 롯데 자이언츠 하면 떠오르는 선수 최동원 선수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거는 오래간만에 이 롯데자이언츠 팀에 대한 이야기를 네. 담아서 되게 반갑네요. 되게. 심지어 제작사가 그 부산 지역 신문이죠. 국제 신문이고. 거기 부산 대표 신문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배급이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하고. 역시. 네. 제가 또 저번 주에 사직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사직야구장. 이대호 저도 못 선수. 갔는데. 뭐 이대호 그런 선수 얘기까지, 은퇴식 보러. 네, 예. 그 얘기까지 같이 하면서 12월에 예.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시놉시스에 저것만 얘기할게요. 네, 이거 너무 웃기네. 한데 우리는 왜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가? 왜 탈대가 안 되는가? 왜 봄만 되면 설레는가? 왜 승률 5할이 넘을 것이라 확신하는가? 야 이게 아니 줄거리 이렇게 써져 있어. 그 각 영화 사이트 가면은 시놉시스가 그 저번에 저희가 했던 하나 이글스도 그렇지 않나요? 똑같았던 것 같은데. 이거 전곡을 찌르는 이벤트 홍보사가 어딘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그 담당자 어디 사나요? 시사회- 이러다가 사람 순사치킨 되겠어요. 아니 시사회 이제 하니까 아마 담당자 오지 않을까요? 저희 방송 나가는 날이 이제 시사회 날일 거예요. 언론 시사회 날. 아무튼간에 대충. 언론 시사에 만약에 양 기자님이 갔다 오시면 한번 물어보시죠. 아, 담당자 누구냐고. 그게 저도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네. 못갈 것 같고. 아무튼간에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들으시면은 혹시 들으신다 궁금하다 표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오늘 하면서 일단은 오늘 뭐 저희가 뭐 3회분을 한 번에 녹음하는데 다 뭔가 특집이 하나씩 있어요. 그렇네요. 네, 하나씩인데 오늘이 딱 이제 올라가는 날이 아마 새벽이나 아침에 할 거예요. NBA가. 드디어 네, 드디어 NBA가 개막. 네. 실제로 지금 프리시즌 시작했더라고요. 네. 네네. 프리시즌 시작했었고 또 오죽그럼 제가 그 소식 들었던 게 일본에서도 또 했더라고요. 맞아요. 예, 일본에서 일본에서. 했었어.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저기 뭐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랑 워싱턴 위저즈랑 했는데 워싱턴 위저즈의 그 일본 선수 하치무라 루이 하치무라 선수가 루이서. 네, 그쵸. 뛰고 있어가지고 예, 네. 특별히 일본에서 그 두 팀이 두 경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저기 쿠팡 플레이 시리즈 때처럼 맞아요. 예. 저기 토트넘 와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네. 거기는 뭘 어차피 다른 나라랑 어떻게 교류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자기들끼리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메인 스폰서가 라쿠텐이니까. 네, 그렇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 네. 라쿠텐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한테 진짜 거의 억대 몇십억대를 아예 스폰서를 지원했었기 때문에 그쵸, 여기 네. 유니폼에 여기 패치 달려 있잖아요. 라쿠텐. 라쿠텐 그리고 옆에 이제 저 비비고. 네. 그 아마 비비고는 비비고는 저기 레이커스. LA 레이커스. LA 레이커스. 네. 죄송합니다. 네. 색깔이 비슷해가 제가 네.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또 지난 주말 이제 제가 EPL인가 PL 경기 하나 보다가 광고에서 나오기는 아부다비에서도 또 뭐가 있다고 경기가 있었다고. 네네. 아부다비에서도 있었군요. 네, UAE 아부다비에서 뭐 애틀란타 헉스랑 미러키 벅스 이렇게 어, 했다고 많이 하네요. 했네요. 네. 그게 아마 그 미러키 벅스의 그 야니스, NBA 스타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있어가지고 아데토쿤보 국적이 그리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그리스 가까운 아부다비에서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또 올해는 게다가 정규 시즌에도 인터내셔널 게임이 있어요. 어디서 하나요? 12월 17일 날 마이애미 히츠랑 샌안토니오 스퍼스랑 샌안토니오예요? 네, 멕시코 시티에서 와우. 그리고 내년 1월 뭐야 19일에는 멕시코 시티면 가깝잖아.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근데 우리로 치면은 뭐 아니, 잠깐만 게임하는 아니 잠깐만 샌안토니오가 텍사스에 있잖아요. 멕시코 그냥 텍사스에서 그 밑에 건너 다리 건너 그렇네. 밑에 그냥 가면 이웃 동네네. 멕시코인데. 이웃 동네네. 네. 그리고 1월 19일 내년 1월 19일에는 시카고 불스랑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저기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불스 마이클 조던. 아니 네. 그 뭐냐 프랑스 선수들이 NBA에서 많이 뛰어요. 네, 예. 실제로 많죠, 지금 그쵸? 미국 선수들보다 유럽 선수들이 되게 예. 많이 뛰고 실제로 뭐 MVP 받은 에반 포이니에 뭐 이런 선수들이 다 프랑스 선수들이라서. 근데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왜 스카고 불스의 그 경기가 왜 저기 그 파리에서 하게 됐나 해서 저는 지금 잠깐이면 딱 추측이 왔던 게 그 파리 하면은 솔직히 농구도 농구지만 가장 유명한 게 그 파리 생제르맹 PSG 먼저 많이 그쵸, 떠오르시잖아요. 음. PSG를 후원하는 유니폼 업체가 나이키고 또 그 나이키가 후원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조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 그리고 그 조던이 있던 팀이 바로 불스였었고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팀의 이제 구단주긴 한데 그 샬럿이었나요?
아무튼 네, 네. 샬럿 맞아요. 샬럿 구단. 그쪽에 구단주로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사람이 바로 이 마이클 조던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네. 자, 오늘 저희가 그래서 두 편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스페이스잼 1, 2인데 사실 뭐 2가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2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근데 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르브론이 우승 한번 하면 계속 만든다는 썰이 흘러나온 건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르브론 제임스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욕심이 많은 본인 투자를 네, 본인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본인 투자하면 뭐 본인이 알아서 손해 나면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겠지 뭐 책임을 지겠죠 뭐. 그뭐 그런 그분을 느낌이구나.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렇죠. 아무튼 스페이스잼 1편이요. 96년도 네, 미국에서는 11월에 이제 네. 아마 그쪽 시즌이 아마 11월 중순이 제일 이제 시작하는 시즌이니까. 네, NBA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뭔가 부활절 시즌 이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딱 직전이면은 제일 사람들 많이 아니, 볼 때쯤 시즌이에요. 이거는 사실 노리고 나온 게 그거였어요. 땡스기빙.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맞아요. 추감사절. 이 그렇네요. 시즌이 제일 핫해요. 땡스기빙을 노리고 나온 영화였어요. 우리로 네. 치면은 그거잖아요. 추석에 추석 추석 그런 추석에 거. 공주 설날. 개봉하고 똑같아요. 네. 네. 추석 영자 대목. 설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그 이게 아마 지금 11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팬서 마칸다 포에버가 아마 딱 요 위치에서 개봉을 그렇죠. 할 이제 거예요. 땡스기빙 얼마 안 남았죠. 11월 예. 8일 날 국내에서 11월 9일 날이군요. 국내에서 아무튼 그때 그래요? 개봉하는데 아무튼간에 이 작품은 뭐 아시다시피 루니툰즈 네 아주 워너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작품인 루니툰즈가 이제 배경이고 같이 배경이 들어가고 이제 마이클 조던이 직접 등장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작할 때 이게 뭐냐면 1973년도로 시작이 돼요. 1973년도에 네 10살짜리 마이클 조던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뭐 나는 NBA에서 가서 농구를 할까요? 그때 나오는 전설적인 음악이 있죠. 바로 이제 알켈리. 저는 노래를 못해서 제가 나만 아무도 안 불렀어. I believe I can fly. 이거 그냥 깔아주겠죠? 그거 저작권 있어요. 킹 작권 이게. 아 그 한 10초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 메인 파트 한 10에서 2초 정도는 깔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농구 선수들이 뭐 농구할 때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뭐 다이빙 할 때도 내 축구장에서 다이빙 할 선수들 나올 때도 그 유명한 번지 점프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왔었죠. 밈으로 많이 쓰이나요? 축구 선수 다이빙 할 때도 많이 쓰죠. 그렇죠. 날 수 있다니까. 네. 사실 그거 부른 가수도 그대로 나락으로 가셨죠. 네. 아 날아간 게 아니고 날아가요. 네. 나락으로 갔어요. 나락으로 나락. 떨어지셨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야구 이제 오프닝 시퀀스가 딱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제 축구 선수 딱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 완전 성장해가지고 정말 그때 마이클 조던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어떤 위치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때 마이클 조던 오프닝 시퀀스 나왔을 때. 마이클 조던은 그러니까 그냥 마이클 조던은 스포츠 NBA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NBA를 진짜 대중적인 그 인기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슈퍼스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농구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회자되고 또 실제로도 미국인들이 뽑은 미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스포츠 스타 1위에 마이클 조던이 선정됐었죠. 예.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이제 NBA에서 이렇게 성적을 내고 하면서부터 흑인들 인권이 더 많이 좋아졌다고 맞아요. 알려져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 마이클 조던 NBA 할 때만 해도 뭐 물론 계급 이런 게 뭐 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흑인에 대한 약간 경시사상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마이클 조던이 그런 걸 좀 많이 그렇죠. 부순 걸로 유명하죠. 또 LA 폭동이 있었던 시기도 92년도쯤이었으니까. 네. 뭐 그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엄청난 커리어를 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다음 장면에서 오프닝 이제 몽타주죠. 몽타주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은퇴를 하겠답니다. 은퇴를 하면서 돌연 은퇴하더니 야구 선수도 커리어를 바꾸겠다. 자진 읽히겠는데 사실 궁금했던 게 그래요. 야구 선수를 한 적이 있었나요, 실제로? 예, 맞아요. 예. 야구 선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조던이 그 3연속 우승을 해요. 3P 3연패를 시카고 불스에서 이뤄냈고 이제 정말 전설적인 그 최고 인기 선수 최고의 슈퍼스타로 군림하는 갈 때 갑자기 개인적으로도 정말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강도를 당해서 총살을 당해요. 근데 그 총으로 쏴 죽인 강도들이 왜 강도 짓을 했냐면 마이클 조던의 그 에어 조던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아하. 네. 그거를 사기 위해 가지고 차에다가 강도 짓을 해가지고 죽였는데 그게 하필 조던의 아버지였던 거고 그걸로 충격을 받은 마이클 조던은 그대로 은퇴를 선언하게 되고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야구를 하겠다고 사실 조던이 예전 농구를 할까 야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대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농구를 할까 야구 할까 또 물어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도 야구하는 거를 한번 생각했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시카고 화이트삭스 산하 마이너리그 AA 팀에 입단을 하는데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입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 시카고 불스 구단주와 시카고 화이트삭스 구단주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었나요? 마이너리그 트리플 A까지 간 거는 알고 트리플 있는데 A까지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실력이 보잘것 없었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조던이 그래도 조던이어가지고 AA-에서 원래는 그냥 평범한 선수였으면은 싱글 A나 루키에서 시작했는데 그죠. 그래도 마이클 조던이니까 AA-에서 시작을 해주자 해가지고 배려군요. 했는데, 약간 스타성 그쵸.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스포트라이트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초반에는 성적이 별 신통치 않았어요. 하지만 좀 후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성적이 좋아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이너에서 치는 선수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음 시즌에는 그래도 트리플 A에 바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잘하면은 메이저도 올라올 수 있겠다 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터져버립니다. 바로 메이저리그 파업 사태죠. 그때 그 네. 시즌이 스트라이크 1994년 메이저리그 선수 파업 사태가 터져가지고 아예 월드 시리즈를 그 해는 치르지 못했어요. 실제로도 그렇죠. 맞아. 단축 시즌을 했었죠. 실제로도 메이저리그 이 월드 시리즈 역사를 보면은 94년에 우승팀이 없어요. 왜냐 월드 시리즈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국은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그 선수협회 협의회 그렇죠. 그거 이 파워가 참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사실 올해도 메이저리그 개막하느냐 마느냐 그걸로 선수협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개막할까 말까 말이 많았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타협이 돼 가지고 개막을 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김광현 선수는 이번에 랜더스로 SSG 랜더스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할리우드도 똑같아요. 할리우드도 이제 작가 노조가 그쵸.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파업을 한 사태가 이제 2007년도 그쯤에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엎어졌던 영화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미드도 그렇죠. 미드도 막 제가 좋아하는 미드가 단축으로 해서 원래 20부작인데 오. 12부작으로 문 닫고 이거는 타격 크다. 그리고 막 진짜. 원래 그 막 뒤로도 더 있었는데 시즌 4에서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셧다운도 되고 막 그런 게 있었고 그 영화도 이제 DC 영화 중에 사실은 원래 저스티스 리그가 그때 처음 계획이 됐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 근데 파업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 좀 미뤄지다가 된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작성되다가 이제 작성되고 캐스팅까지 다 됐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막 노조로 파업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셧다운이 돼버렸고 아마 그게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시다 보면 이제 저스티스 리그 옛날 이제 초창기 뽑혔던 사람들끼리 서로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아무튼 망해버렸다. 네. 우리가 영화관에서 봤던 그 배우들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네. 다시 그래서 마이클 조던 얘기로 돌아오자면 그래서 그때 마이클 조던은 사실 계속 만약에 그 파업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야구를 계속해서 트리플 A 가거나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었어요. 왜? 그때 마이클 조던이랑 같이 뛰던 선수 중에 한 명이 그 AA에서 같이 뛰던 선수가 데릭 지터였습니다. 지터가 지터가 화이트삭스 데릭 지터가 저도 그래요? 찾아보다가 알았는데 마이너리그 그 AA 출신으로서 데릭 지터는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 양키스의 전설 중에 한 명이 되었고 그렇죠. 네. 그러다 어쨌든 그 메이저리그 그 파업 사태로 인해서 마이클 조던은 다시 농구계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조던이 나는 그때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이 파업한 선수들 말고 그러면 마이너리그에 있는 선수들로 채워서 리그 하자 그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노조의 항의로 불발이 되긴 했지만 되게 힘들죠. 마이클 조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그 사무국 따라가지고 가기에도 되게 난처하고 그렇다고 내가 이 선수들 따라서 같이 파업하기에는 이게 아깝고 하니까는 결국 마이클 조던은 다시 농구계로 돌아왔군요. 모든 언론사들한테 한 장의 전보를 보내요. I'm back. 터미네이터. 이게 그 터미네이터네. 유명한 킹이즈백 그거군요. 뭔가 느낌이 다르지만 어쨌든 I'm back 그렇게 보내고 그 킹이스백은 일종의 복선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뜻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2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NBA로 돌아와서 바로는 아니었어요. 맞아. 바로는 아닌 걸로. 첫 시즌은 플레이오프 거의
2라운드까지 가서 올랜도 매직 샤키로닐이 버티고 있던 올랜도 매직에게 패했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전설의 3연패를 한 번 더 이뤄내게 되죠. 대단하네. 이 마이클 조던도 진짜 생각 외로 되게 굴곡이 많았군요. 네. 이 영화 딱 그 지점이네요. 이제 아버지가 맨 처음에 나왔던 것도 그런 의미였을 거고 추모에 대한 의미였을 거고 그 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돌연 선택을 바꾼 것도 모종의 그런 사건 때문에 이루어지고 맞아요. 실제 이제 실제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영화에 투영했는데 이 작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야구 선수가 됐는데 한편 이제 우주에서 이제 루이 툰즈의 숙적들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루이 툰즈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농구를 해가지고 심지어 농구 잘하는 애들의 뒤에 뭐 유전 뭐야 아무튼 기술 능력치를 능력치를 빼앗아 빼앗아서 갔죠. 영어 네. 들어가서 영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루니툰즈 캐릭터들은 몰랐던 거죠. 이 악당들이 그런 능력치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아 얘네 보니까 되게 키도 좀만한데 이러고 조그만하고 이제 그러니까 농구를 하자, 야 농구로 붙자 이랬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덩치가 큰 몬스터가 될 줄은 몰랐죠. 근데 그리고 그때 인물들이 하필이면 지금 찰스 바클리, 어이구야. 레리 존슨, 먹시 보거스, 션 브래들리. 야, 이게 또 지금 여기 지금 양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선수들이 네. 뭐 진짜 NBA 보시면 알잖아. 진짜 그냥 진짜 별들의 별 중에 그쵸. 별들이었어요, 진짜. 네. 그리고 또 뭐 물론 이제 이 그 외계인들이 이 5명의 선수들의 능력치를 뽑아 먹어서 그렇게 확 커진 그렇게 설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도 참 그 재밌었던 부분이 찰스 그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니까 이제 모션 캡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찰스 바클리의 그런 스타일, 뭐 패트릭 유잉의 또 스타일 그런 거를 되게 잘 살려내가 해서 뭔가 되게 소위 말해서 킹 받았어요, 사실. 아 이분들이 다 이제 50대, 60대 이제 그쵸, 예. 뭐 찰스 바클리는 뭐 저기 해서 활동하면서 뭐 정말 뭐 소위 말해서 거의 모두 각이던데요. 네. 그리고 아예 그분은 모두 가기보다는 거의 NBA의 펠레라고. 아 그렇죠. 맞아. 아 맞아요. 아무튼 이분들을 다 어떻게 한 자리에 다 모아놨어요. 정말 대단한.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찰스 바클리, 패트릭 유잉, 레리 존슨, 먹시 복스, 션 브래들리 다 우승 경험이 없어요. 아 그렇네요. 뭔가 들러리들만 데려왔군요 일부러. 그거죠. 야 그래도 여기에 이 팀에 잘했던 애들 이런 거. 그래도 뭐 올림픽 금메달 따신 분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아 그렇죠. 드림팀 멤버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 뭐 또. 찰스 바클리도 뭐 패트릭 유잉은 다 드림팀 그 조던이랑 같이 나가서 그렇죠. 네. 압도적인 그 드림팀의 시초죠 말 그대로. 아 그렇네요. 그 네. 원래 드림팀이라는 말 자체가 그 미국 농구 대표팀의 92 뜻한 그거.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그 네. 미국 농구 대표팀. 네. 뭔가 하나의 그게 상징적인 그러니까 느낌. 네. 88년 서울 올림픽 때 미국 농구가 당시 그 소련 농구팀한테 져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프로 농구 선수들의 참가를 허용한다니까 미국이 바로 그냥 오케이 야 다 불러 이거 아니에요? 조던 주축으로 한번 가봐 해가지고 진행시켜. 그래서 그 당시 경기당 3-40점 이상씩을 내면 차이를 내면서 근데 그 당시 때 서울 올림픽 때 미국이 소련한테 졌다는 것 자체가 뭐 그 당시 때도 되게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탈랭 미국이 시절 정말 때도. 제대로 그런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제대로 긁혔으니까 그렇게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 뭐냐 우리 정군 씨가 아까 얘기했던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도 네, 그렇죠. 동계올림픽에서 그때 미국이 소련 그때는 소련이 아이스하키가 셌고 아, 그렇죠. 미국이 약했는데 미국이 소련을 잡는 기적을 냈던 게 그 그런 게 레이크 있었죠. 펠리시드 네, 동계올림픽이었나? 그게 영화가 미라클이라는 영화. 예, 맞아요. 그거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할 해볼게요. 거예요. 네, 언젠가 할 그래가지고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예. 이제 지금은 이제 비버더비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네. 아무튼간에 이제 이런 루니툰즈 같은 힘을 이제 막 완전 개판으로 완전 발리니까 네.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데려온 게 마이클 조던이었고 마이클 조던이 막 여기서 수문을 당하다가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이게 마이클 조던이 합류했던 게 그거잖아요. 능력을 다 아까 말했던 선수들 능력을 다 뺏어갔는데 마이클 조던은 야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몰랐다는 거죠. 외계인들이 몰랐다. 제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농구 선수인지 몰랐다. 왜 마이클 조던 능력을 안 가져왔어? 야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웃긴 게 그때 이제 끌려가는 장소가 사실은 이제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네. 그 옆에 보면 진짜 빌 머레이 배우가 직접 빌 머레이로 나와요. 네 맞아요. 본인이 맞아요. 직접 나와요. 본인이 나와요. 네. 빌 머레이도 있었고 또 NBA의 전설 중에 한 명이 레리 버드가 있었죠. 레리 버드. 그 옆에 네. 있었고 그리고 매니저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매니저 중에 네, 그렇죠. 나오는 웨인 나이트라는 배우가 있는데 네. 이 매니저가 이 영화로 유명한 거 말고 이 전 영화로 유명했죠. 이 전 영화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 네, 주라기 맞아요. 공원에서 진짜 사건 치는 네. 한바탕 일 저지르는 제대로 사건 치셨던 네네. 네, 압니다. 아무튼 그분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요렇게 돼서 이제 뭐 싸운다 붙어서 뭐 네. 그거는 농구 결과는 대결에서 네. 결과는 뭐 아실 거고 안 그랬으면은 이 양반이 다시 NBA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죠. 네. NBA 돌아와야지 3연패도 하고 그 그러니까 만화 세계에서 우리 영원히 갇혀 있느냐 아니면 현실 세계로 돌아오느냐. 네, 그렇죠. 거의 뭐 캐릭터빵 거의 대결 네, 한번 했나 그런 내용이고 거기서 보면은 원래 맨 처음에 그러니까 루니툰즈 캐릭터 중에 최초로 공개된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때 놀라번이라고. 네, 노다버니. 네. 원래 놀라번이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진짜 원래 없었어요. 없는 캐릭터인데 이번 네. 그 영화 때 처음 등장해가지고 뭐야 좀 약간 반인 반반, 약간 반반이었다고 해요. 이 캐릭터에서. 수인. 네, 수인. 그렇죠. 이게 무슨 이제는 암컷 토끼도 나오고 막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근데 그 노다버니가 등장하면서 뭔가 그 이후에 이제 루니툰스의 이런 그런 세계관 좀 더 뭔가 좀 더 다양해진 느낌이 좀 많았거든요. 예. 아무튼 이 영화가 그 당시에 8천만 달러의 야. 제작비를 들여서 2억 5천만 달러를 부어들였으니까 어우, 많이 벌었네요. 사실 이제 뭐 곱하기 2 정도 하죠. 제작비 곱하기 2를 해야지 약간 본전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본전치기는 했다. 예, 본전치기를 한 것으로 끝났고 아무튼 그 대신에 아마 유산들도 있고 많은 이제 현재 많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지금은 성인이 됐을 테니까 그 당시 이 작품을 본 그런 추억들이 있는 작품일 것 같은데 각자 이제 보신 후기부터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한다면은 이 사실 스페이스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충격이었어. 뭐냐면은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이미지가 실제로 사람 그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나와서 그 연기를 하면서 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스페이스잼 이전에 뭐 누가 로저르베이스 그렇죠. 모함했나 그런 작품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 작품을 알기 전에 스페이스잼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기했었고 그리고 또 역시 조던은 조던이구나. 저때 왜 조던이 나왔는데 흥행 실패하면 그게 이상한 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느꼈고 그리고 또 가장 무엇보다도 사실 루니툰즈를 사실은 아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진 않잖아요, 솔직히. 뭐 벅스반이나 뭐 저희 트위티나 뭐 그런 건 이제 뭐 어디 뭐 테즈. 테즈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저기 뭐 굿즈나 그런 뭐 이제 약간 뭐 팬시샵 그런 데서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데 그 외에 있는 캐릭터들 뭐 로드러너나 뭐 저기 픽이나 뭐 요세미티 그 네, 있어요. 요세미티 뭐 그런 거 사람. 네. 그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캐릭터인데 거기 스페이스잼에서는 이렇게 또 보여주니까 되게 반가웠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딱 저희가 딱 그걸 보고 자란 세대고 딱 그때만 해도 이제 막 3D가 나오니 많이 하고 3D 막 스케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 아까 얘기하셨듯이 막 실제 사람과 캐릭터가 같이 이렇게 연기를 하고 뭔가 영화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었고 그리고 저는 되게 아직도 다시 보면서 기억 남는 게 그 선수들 능력치를 빨아오면 된다라는 약간 이런 컨셉이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그때 당시에 뭐 솔직히 저 야구 선수가 잘하면 난 저 야구 선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그 야구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를 궁금해하지 그 야구 선수의 능력을 뺏어와야지라고 보통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야구 한다고 하면 어떠래 그랬잖아. 나는 선동열이다. 나는 이종범이다. 그쵸.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그런 걸 뺏어온다는 컨셉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뭐 캐릭터들이 되게 익살맞아서 다시 보니까 되게 뭔가 익살맞은 게 그때 당시에는 어려서 몰랐었는데 지금 보면 저게 캐릭터 되게 물론 촌스럽지만 되게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아마 이때가 약간 이때가 아마 따조 그런 걸로 루니툰 많이 알려주고 너무 오랜만이다. 치토스 네. 먹으면 그럴 때 마침 딱 이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빙빙 따죠. 저도 그래서 이거를 봤었고 제가
어릴 때 본 극장판 애니메이션 몇 안 되는 애니메이션인데 그 우리 아기 공룡 둘리 어른별 대모험이랑 명작이죠. 돌아온 영웅 홍길동 뭐 이런 저도 그거 봤어요. 그래 그거랑 더불어서 얼마 안 되는 그런 극장판 애니메 어릴 때 봤던 극장판 애니메이션인데 재밌었어요. 이거 게임도 나와가지고 그때 어릴 때 게임도 했던 걸로 기억나고 맞아요. 예. 게임에서 캐릭터 골라서 예. 팀을 골라서 했던 예, 걸로 게임도 알고 했던 것도 기억나고 근데 지금 이거 녹음 때문에 다시 한번 봤을 때는 야 정말 어릴 때 봐야 재밌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뭐 지금 뭐 그냥 지금 유치 찰나네. 할 늘어나는 거 정말 이거 다시 보려니까 와 아이고야. 지금 보려니까 뭐야 이게 그리고 이게 우리가 결말이 어떻게 될 줄 알잖아요. 권선징악이라는 걸 네. 알고 하니까 이게 너무 뻔해. 약간 이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동진 평론가가 스페이스 노잼이라고 평을 했더라고요. 별 2개 주면서 이번에도 침투부 방송에서도 이번에도 그거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이동진 평론가가 어릴 때 안 보셔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어릴 예. 때 안 보면은 어릴 때 이건 어릴 때 봐야 되는 건데. 어릴 때 봤으면 별 3개 정도 예. 줬을 거예요. 아마 추억이 깃들어있지만 맞아요. 예. 스페이스 노잼이다. 그래도 추억이 깃들었으니까 별 3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랬습니다. 하죠. 진짜 딱 약간 그렇죠. 이동진 평론가 다운 뭔가. 그 따도 사실 저도 그거 있었어요. 공식 앨범도 있었어요 집에. 제가 저 있었어요. 저도 녹색 녹색. 예. 녹색이에 부클리 맞아.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었어요. 그 우표 보내서 받는 그거. 네, 뭐 있었어. 끼워 넣을 수 있었어요. 끼워 넣는 거. 저 그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혼나면서 치토스 뭐 체스터쿵 맞아. 과자 사 먹고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저 부클리 받았거든요. 그리고 치토스가 되게 다양했어요. 치토스 뭐 빨간색 빨간색, 오리지널, 그 뭐 녹색 매운맛. 검은색 맞아. 매운맛, 어. 그다음에 그 치토스 화이트. 화이트 맞아요. 그 녹색 봉지 같이 약간 그 김맛 네, 그거 나는데 있어요. 네, 그런 게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치토스 먹다가 조금 이제 물린다 싶으면 체스터쿵 하나 먹어주고. 달달하게. 네. 그래서 슈퍼 가면 항상 이제 치토스가 있는지 그리고 치토스 앞에 그 광고로 이렇게 따조가 따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었거든요. 붙여 있어야 항상. 돼. 예. 그 콜렉션들 보면은 지금 보니까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저희 동네에 비디오 가게가 있는데 거기 비디오 가게 주인님이 그거 다 그 앞에 이렇게 갖고 있어. 그러면은 교환해 주는 거야. 진짜 그때부터 이제 물물 교환, 네. 당근 마켓. 진짜. 야 이게 비디오 가게에서 교환을 할 줄은 상상도 안 했거든. 근데 비디오 가게 아저씨도 저렇게 교환하시네. 우리 요즘 MZ 세대 친구들 요즘 뭐 포켓몬 빵, 뭐 포켓몬 씨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따조였죠, 진짜. 맞아. 따조가 있었죠. 네. 따조 다음이 이제 바로 따조가 독식이었죠. 원조였어요. 그렇죠. 따조 다음이 그거였죠. 국진이빵. 아 그렇죠. 저 구찌니 빵 기억합니다. 국진이빵, 핑클빵. 펌프 이런 거, 네. 족보 찾아가지고서, 네. 그래서 옛날 기억. 추억이네요. 네. 무럭무럭 나네요, 네. 아무튼 이제 그 당시 사실 그것도 있고 조던 운동화도 그때 막 모델 정말 다양하게 있었어요. 아니 사실 조던 운동화는 뭐 지금도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그리고 나오죠, 막 네. 그 영화 관련 그 뭐야 응모에서 사야 될 정도니까. 그 범고래라고 불리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데 되게 잘 신고 있습니다. 엄청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편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냥 예쁘고 그냥 어디에나 음. 신어도 괜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농구화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지금처럼 막 농구화에 쿠션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조던도 쿠션이 없을 시절에 덩크를 하고 내려올 때 착지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쿠션이 없을 때는 그냥 발가락부터 이렇게 사뿐하게 이렇게 발가락부터 살짝 먼저 내려와서 그 다음에 발바닥에 닿는 식으로 착지를 해야지 안 다쳤는데 조던은 그냥 뭐 그때 생각을 안 했는지 그냥 발 전체로 맞아. 그냥 쾅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발뼈에 금이 가가지고 시즌에 반을 날려 먹은. 그리고 적이 실제로 있어요. 조던이 처음부터 나이키 스폰을 받았던 건 아니고 조던도 다른 운동화를 신다가 나이키에서 이제 농구 선수 중에 뭔가 이렇게 스폰을 하면서 좀 밀어줄 수 있는, 네. 홍보를 할 선수가 없을까 하다가 도박을 한 거죠, 나이키 입장에서도. 근데 결과가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나이키가 저기 뭐냐 르브론 종신 그 계약을 하고 있는 선수가 3명 있다는데 마이클 조던, 네. 타이거 우즈, 네. 르브론 제임스 네. 이렇게. 그래서 마이클 조던 그 조던 신발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농구화에서는 이제 르브론이 좀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팔리는지를 수치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조던의 연봉이 조던 그 에어 조던 그 판매액의
1%가 될까 말까. 그런데 확실히 그 나이키가 마이클 조던을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이제 조던이라는 이제 모델을 뭐 이렇게 조던이라는 모델을 만들고 또 성공을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시작이 돼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뭐 타이거 우즈 뭐 저기 르브론 제임스까지 이어갔고 축구 쪽으로 보면은 이제 호나우두 호나우디뉴 그리고 지금의 이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다 호날두네요. 알랄랄. 네, 그런데요. 이거 본의 아니게 3R이 됐어요, 진짜. 네. 근데 그 선수들의 이름을 또 이렇게 밀어주면서 그 선수들만의 시그니처 축구화도 만들었어요. 네, 그쵸. 옛날 R9 또 뭐 R11이었나요? 이렇게 또 네, 나왔었고 그쵸. 지금 이제 뭐 CR7 CR7. 뭐 그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클 조던이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패션 시그니처 신발에 뭐 이제 네, 그 하나의 시초라고 이제 봐요. 네, 뭔가 패션의 뭐 네. 아이콘이 됐던 아이콘 네. 패션의 아이콘이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기 그 야 요르단이 누구야? 그 신발 옷 뭐 예쁘던데 뭐 약간 그런 놀리는 짤도 있잖아요. 그 도발 아닙니까? 아, 그 근데 어그로 아닙니까? 그게 실제로 뭐 조던 앞에서 조던한테 뭐 편지가 오는 뭐 반 이상은 에어 조던을 사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서 그거 뭐였죠? 뭐 한 켤만 어떤 달라. 무슨 아이돌이 아 맞아. 신발 장수 아저씨라고 아 맞아. 조던 보고 신발 장수 아저씨. 김발장수 아저씨.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실제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신발이 조던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축구에도 영향을 아, 미친 그쵸. 게 제가 아까 앞에 말했던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그 아까 좀 저희가 또 맨 앞에 얘기했었던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보면은요 그 나이키 마크 이렇게 대신에 나이크 대신에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조던의 네. 그 시그니처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파리 생제르맹은 그냥 아예 에어 조던에서 네.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그 되다 보니까 제작을. 네. 그러니까 에어 조던이 스페셜 라인이죠. 네. 이제 축구 쪽에도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PSG와 조던의 그 콜라보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만 그게 나왔을 때 축구 쪽과 농구 쪽이 엄청나게 그 판매가 확 올랐어요. 그 되게 좀 신기하잖아요, 사실. 축구에 조던이 들어가? 농구에 PSG가 들어가? 거기에서 일반 구매자들도 되게 신기해하면서 그게 또 그거 나름의 그런 약간 힙한 느낌이 시너지가 터졌던 거예요. 맞아요. 자 이제 1편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사실 1편 이후에 그러니까 1편이 흥행하고 아무튼 흥행을 했잖아요. 본전치기 하고 났으니까 워너가 일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찾아보니까 그 이후에 또 이제 마이클 조던을 중심으로 한 소편이 이제 한번 예상을 해봤다 이제 좌절됐고 그러니까 새로운 에일리언이 나타나가지고 또 대결을 펼친다. 근데 그거는 사실 할 필요가 없죠. 바로 직후에 또 그걸 소편을 만들기 좀 그러니까 엎어졌고 아니면 다른 인물 예를 들면 스파이잼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성룡이 주연인 이제 스파이잼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엎어졌고 그리고 또 있던 게 타이거 우즈 골프 얘기로 해서 할만했죠. 예. 요거 있는데 이제 엎어졌고 왜냐 또 엎어지도 그냥 토니 호크 그 스타 있잖아요. 그 엑스포츠. 네네 토니 호크를 주연을 한 다 무산됐고 그 사이에 루니툰즈 백인 액션이라는 또 다른 실사 영화가 2003년도에 네. 이제 개봉을 했고 이게 그런 형태로 이제 개봉이 됐는데 다 엎어졌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 2014년에 르브론 제임스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처음 나왔지만 뭐 계속 감독도 바뀌고 안 되고 했고 심지어 그때 이제 세상을 떠난 코비 브라이언트.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도 심지어 이제 뭐 제작이나 이런 데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있었나 봐요.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얘기가 있어서 결국에 이제 제작이 2019년에 촬영이 이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 때문에 또 개봉이 또 연기되고 해서 2021년에 속편이 나오게 됐어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게로 일단 줄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똑같은 게요. 아니 곱하기 그냥 복붙이에요. 네. 그냥 조던이 르브론으로 바뀐 네, 거. 조던이 르브론으로 바뀌었고 NBA 스타가 또 이번에는 WNBA까지 같이. 네. 네, WNBA 이번에 이제 그래도 해야 되니까 WNBA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WNBA 스타, NBA 스타가 이제 다시 변해가지고 네 그쪽 동네로 가고 그래서 이 루니툰즈와 함께 악당과 싸운다. 네, 그게 됐고. 근데 이거는 또 확실히 좀 다른 게 악당이 아니라 그 외계인들이 아니라 그 외계인은 아니죠. 네네. 그 다른 이 다른 세계에서의
그 이쪽이 지배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죠, 메타버스가 네, 메타버스. 그 현실 세계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조건에 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AI 그 시험에 AI가 나타나서 네네네네. 이제 내가 이제 지배할 거야 뭐 이런 느낌. 네. 마블인가요? 실제로 안 그 배우가 그 배우잖아요. 안 네. 그래도 그 배우가 워머신인데. 워머신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 보면은 13세 르브론, 13살 르브 똑같아. 어린 시절 르브론 보여주는 건 똑같아. 심지어 게임보이, 닌텐도 게임보이 이렇게 대신에 저 그거 반가웠어요. 그거. 네. 오랜만에 보는 닌텐도 게임보이를 하던 중에 이제 코치로부터 집중해라. 근데 그래서 게임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더니 갑자기 훌륭한 선수가 된다. 버릴 거 포켓몬스터 해야 돼. 너무 아깝다. 그걸 거기다 버리다니. 그러니까 이러면서. 너무하네. 그래서 이제 워너 브라더스 이제 웬 동생 아니 아들은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아들이 농구는 관심이 없어. 왜냐면 거기는 농구 관심 없고 그 대신에 비디오 게임이랑 코딩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 비디오 게임 만들고 있는 거 아들 이제 아버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관심 바뀐 거죠. 네 그런 상황. 그런데 갑자기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로 초대를 보냅니다. 심지어 거기 고위 관계자 중에 한 명이 스티븐 연이에요. 네.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워너 3차 서버버스라는 새로운 세계를 설명받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정말 대단한 IP 지적자 사건 아니 그냥 솔직히 이게 왜 그러면 그 작년쯤 2018년에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워너에서 나온 영화가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렇죠. 게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것도 나왔고 디즈니도 지혜들 맨날 IP 자랑 겁나게 하거든요. 엄청 요즘에. 하잖아요. 네. 그럼 워너도 아이씨 우리 뒤질 게 없어. 뒤질 게 없어.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다 보여줘요 진짜 있는 거. 아 진짜 다 나오더만. 진짜 다 나와. 농담 아니고. 사실 제가 그 스페이스댐 그 새로운 시대를 보면서 약간 뭐 되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전 솔직히 말해서 그냥 했어. 이거 완전 그냥 레디 플레이어 아니야? 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의 그냥 그러니까 지금 로튼 토마토가 당연히 썩어 있죠. 1편도 썩어 있는데 2편 더 썩어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농구 영화야. 자기네 홍보 영상이야 뭐야? 이거 홍보 영상 같았어.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바니가 배트맨 되고 르브론이 로빈이 되고 갑자기 막 간달프가 나오고. 갑자기 매드맥스 분노의 노로에서 간달프가 나오고 해리포터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그냥. 킹콩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섞어찌개가 됐어요 진짜. 그 와중에 이제 예를 들면 배우들 목소리 연기하는 배우들도 예를 들면 저기 놀라버니 계속 나왔던 놀라버니도 그 젠데이아라고 또 여기도 지금 스파이더맨 라인이네. 그렇네요 젠데이아. 이 정도면 그냥 마블 영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이상해 지금. 요런 상황에서 이제 펼쳐지고 영화도 보면은 근데 영화는 DC야. 그렇네요. 그렇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블이랑 네. DC야. 배트맨도 나오고. 캐드먼 펭귄맨 그 펭귄맨이 그 배트맨 2에 나오는 펭귄맨이에요. 네, 그 펭귄맨. 그 펭귄맨이고 조커는 여러 조커들 다 나와요. 잭 니콜슨 조커도 있고 저기 조커도 있고. 맞아요. 조커는 또 많아. 종류가 많아서. 그 히스레저 조커는 못 살렸답니까? 네, 그거는 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안타깝네요. 자, 네. 두 조커는 확실히 봤는데 그 조커는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뭐 아실만한 또 카툰 네트워크 어린 시절에 또 투니버스 보신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그쵸. 네, 고인들과 저 플린스톤 있고, 너무 세상에. 좋았는데. 네, 스쿠비두, 와. 요기베어, 미스테리 탐정. 네, 미스터리 주식회사, 네, 미스테리 주식회사. 예. 이분들 그리고 뭐 그것, 네, 영화 그것에 난 페니와이즈도 어딘가 뒤에서 뭔가 이렇게 들고 있어, 뭐 무섭게. 다 나오네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실 외국 유튜버들 영화 리뷰 한 것 중에서 스페이스잼 2라고 있다는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그 이스터에그를 많이 찾았냐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4개 하더라고요. 네. 몇백 개 나오던데 저는 그거 못 찾겠어. 저는 한두 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몇백 개 있어, 몇백 개. 거의 따주 찾듯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스터에그 찾기 영화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아무튼간에 이 작품은 확실히 그동안 시즌이 많이 발전했다. 네, 그거 느낄 수 있을 거야. 1편 보시다 2편 보시면 왜냐면은 100개의 카메라가 세트장에 설치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모션 캡처 이런 거 결합해야 되니까 농구 게임 장면은 확실히 많이 업데이트가 되긴 했어. 그렇죠. 저기 좀 자연스럽더라고 움직임. 저 KBO 리그 가서 한번 좀 체험을 했었어요 그분들이. KBO는 제가 기본이잖아요 KBO는. 네. 기본은 4D 맥스. 네 그럼요. 4D로 돌리는데. 그리고 제가 느끼는 약간 그런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 있잖아요. 아무튼간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자 관계 이런 해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담아내는 것 같아요. 약간 살짝 좀 약간 드라마적인 요소를 좀 네네네. 넣군요. 일부러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실은
아이 농구 선수 안 될 거면 될 대로 말하라 씨.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결론은 그런 느낌.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데 르브론 아들도 아마 조만간 이제 NBA에 이제 데뷔하지 않을까. 이제 드래프트에 와서 실제로 그래요? 그 르브론 아들이랑 르브론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르브론이- LA 넘어오면서부터 르브론이 아들이랑 같이 뛰고 아마 은퇴하는 네. 게 꿈일 거예요. 예. 그래서 르브론이 LA를 넘어온 이유도 교육적인 이유도 있지만 예. 그 아들이랑 같이 뛸 수 있는 그리고- 환경을 제공해주겠다는 그게 있어서 이번에 재계약도 했거든요. 그리고 멋지다. 실제로 그 NBA 2K 게임을 하다 보면은 시즌 좀 진행하다 보면 진짜 르브론 아들이 드래프트로 들어옵니다. 그래요? 1년인가 네. 2번인가 다음 해인가가 네. 드래프트라서 심지어 실제로 드래프트 한 높은 순위로 들어와요. 맞아요. 한 1라운드에 뽑냐 1라운드 마냐가 한 지금 4, 5순위 네, 뭐. 지금 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르브론은 그러니까 포지션 번호로 치면 3번 뭐 3번 4번을 네. 뛰잖아요. 스몰 포워드나 뭐 슈팅 가드 네. 그쪽 뛰는데 르브론 아들은 1번이거든요. 아예 예. 아예 포인트 가드를 뛰는 걸 알고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르브론은 자기 아들이랑 한 시즌이라도 코트에서 같이 뛰면 바로 은퇴할 준비가 돼 있다. 뭐 그런 네. 인터뷰를 LA 오면서부터 계속 하고 있긴 해요. 실제로. 뭐 근데 아무튼 이 작품은 정말 뭐라 그러죠 그 아카데미 하루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최악의 영화를 뽑는 라즈베리 골든 상. 라즈베리. 네, 라즈베리. 거기서 일단 작품상 후보에 올랐지만 작품상 다행히 못 받았고 다행히 못 받은 거죠. 네. 다행인가요?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 나무주연상 네, 여기서는 아우. 최악이죠. 최악의 그렇죠, 그렇죠, 나무주연이고 그렇죠. 콤비상 여기서 콤비상은 르브론 제임스와 여기 써져 있어요. 좀 길게 써져 있어요 영어로 모든 워너 만화 캐릭터 싹 다네요. 네, 싹 다 콤보 네 해가지고 그리고 속편상 야, 네 이렇게 3관왕 최악의 속편상. 아 좋겠네요. 여기서도 상을 타네 르브론은. 아마 그거 있을 거예요. 르브론 그 필모그래피 뭐 그런 거 있잖아. 어큐 그 있잖아. 획득한 상 목록에 있긴 있을 거예요. 르브론은 확실히 주연 아니면 안 하는 아마- 게 확실히 아마 NBA 타이틀과 골든 라즈베리 나무주연상을 한 사람은 르브론 제임스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분 싶은데요. 왜냐면 이분 본인이 SNL 같은 거 이제 출연을 옛날에 했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은퇴를 하거나 이러면 아마 이런 예능 쪽이나 뭐 이런 영화 쪽에 활동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른 영화들 예를 들면 그 스몰폭 같은 애니메이션에 목소리 출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군요. 실사 연기도 분명히 나중에 할 거예요. 왜냐면 이분도 워낙 관종이어가지고. 그렇죠. 연기 예. 생활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리얼월드잖아요. 리얼월드에 사시는 분들. 리얼월드에 사시는 예. 분. 내 재능을 사우스 비치로 가져가겠다고 맞아. 하시는 분. 미국의 서장훈 되겠네요. 진짜. 보니까 2005년도에 심슨 가족 에피소드 더빙 스페셜 게스트 나왔었고 2009년에 스폰지밥에서도 스페셜 게스트로 목소리 그러니까. 연기했으니까 맞아. 본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맞아 네. 심슨 캐릭터 그 에피소드 하나에 나오는 걸 알고 있긴 해요. 네네네. 실제로. 시즌 16 8화. 네. 음. 이거는 디즈니 플러스 가입하신 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광고 왔는데 아무튼간에 르브론 제임스 간단하게 좀만 소개해 주세요. 진짜 어떤 제 옆에서 글쎄요, 뭐 간단하게 소개할 것도 자식 없이 그냥 현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그냥 장면? 제2의 조던? 아니, 이거 위험한 발언인가요?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저는 반대합니다. 아 근데 그 새로운 시대의 야, 주인공이긴 하죠. 조던의 견주수는 없지만 네. 현 NBA를 대표할 만한 슈퍼스타임은 틀림없다. 2000년대, 2010년대에서는 거의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 그냥 MZ 세대의 아니 그러니까 시상가요? 데뷔부터 그냥 슈퍼스타였어요. 아니,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데뷔할 네. 때도 르브론이 클리블랜드로 뽑히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클리블랜드가 탱킹을 그때 해가지고 르브론을 일부러 뽑으려고. 사실 르브론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라는 NBA 우승이 없던 구단을 우승시킨 그렇죠. 영웅이기도 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 맞죠. 아까 뭐 내 재능을 사우스 비치로 맞죠. 가져가겠다는 그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스토리도 있고 맞죠. 그리고 르브론은 뭐 축구로 따지면 호날두랑 비교되긴 하는데 르브론은 쇼앤프루브를 실제로 하는 그러니까 리얼월드 발언도 했지만 그것도 실제로 뭐 쇼앤프루브는 했으니까 르브론은 대단한 거. 그것도 있네요. 입었던 유니폼의 팀마다 우승했던 적이 있고 맞아요. 예. 마이애미, 클리블랜드, LA 레이커스. 예. 그러니까 참고로 2022년 6월에 런칭을 했어요. 이미 그 회사를 미디어 컴퍼니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분 벌써 있었네. 2022년 6월에 MCN 만들었군요. 네네, MCN. 보니까 네. 지금 같이 이제 파트너십 맺고 있는 게 나오미 오사카. 오사카 나오미. 네, 네. 오사카 나오미. 그리고 매브릭 카터라고 이제 그 동네 아무튼 이제 유명한 분인가 봐요. 거기서 스프링 힐 컴퍼니를 아니 만들었다고 해요. 이분도 LCU입니까?
이분은 LCU예요? LCU? LCU 네. 근데 사실 레이커스 온다고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은퇴하고 이제 연예계 진출하려고 헐리우드 간다. 헐리우드 가려고 LA 레이커스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르브론은 뭐 겉으로는 자식 교육 때문에 왔다 뭐 그랬지만 실제로는 뭐 돈도 제일 많이 주고 그리고 환경이나 뭐 숙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르브론한테 제공되는 환경이나 이런 게 제일 좋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뭐 재계약하기 전에 르브론이 다시 레이커스에 남냐 마냐 가지고 했던 게 뭐 보통은 부동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르브론이 LA 레이커스 오는 거를 막 알게 됐던 것도 부동산 집을 구매해 가지고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르브론이 이번에 재계약할 때도 내가 다시 뭐 클리브랜드가 우리 아들을 뽑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렇죠. 결국 뭐 엄청난 선수긴 하죠. 그래도 업데이트해서 정리해보니까 스프링힐이라는 컴퍼니가 2020년도에 내세워졌고요. 르브론 제임스랑 아까 말했던 매버릭 카트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사진 중에 한 명이 세레나 윌리엄스. 어이구. 그러니까 그 여기- 오사카 나오미가 들어갈만 했네요. 네, 들어갈 그래서 만했던 세레나 윌리엄스가 얼마 전에 은퇴 발표할 때 르브론이 맞군요. 축하를 보내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작한 작품 중 하나가 허슬이라고. 네, 이거 허스. 넷플릭스에서 지금 서비스 중인 영화인데 아담 샌들러가 나온 농구 영화 있거든요. 오호. 요건 아마 조만간 또 다룰 예정이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 아담 샌들러 지금 아카데미 후보군에 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남우주상 후보군에 또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좀 다룰 만해요. 네, 한번 그럽시다. 네,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아담 샌들러 영화 추억 영화들 뭐 많이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많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에피소드는요. 자, NBA 잠깐만 시간 나오면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NBA 잘하시는 분, 뭐 우승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다들? 글쎄요, 뭐 그냥 올해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랑 뭐 미러키? 미러키보다는 제 생각엔 약간 브루클린. 어빙- 브루클린 네, 삼총사가 다시 이제 또 어빙이랑 듀란트랑 저기 뭐냐 벤 시몬스가 아니면 저는 새로운- 필라델피아 76ers 뭐 거기도 이제 하든이 다시 각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선언을 그 했거든요. 하든이 그분 아닙니까? 그 저기 스텝백. 수영 맞아요. 털보 형이랑 저는 사실 그 이미지가 너무 근데 강해서. 하든도 진짜 대단한 게 하든은 플레이오프 1라딱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휴스턴에서. 근데 MVP 2위를 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 하든이 그 NBA의 패러다임을 바꾼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임스 하든이 나왔던 그 아디다스 광고가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되게. 그 시그니처 무브가 있잖아요. 네. 스텝백 3점을 던지는 그게 아마 무브가 거기 저는 광고에도 나올 네, 거예요. 되게 하든도 시그니처 농구하거든요. 맞아요. 농구화가 하든도 있고. 예. 지금 6까지 나왔는데 엄청 많이 그럴걸요.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신발을 NBA에서도 실제로 진짜 많이 신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군요. 네. 자, 아무튼간에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요. 두 편의 같은 이제 영화가 있는데 하나는 야구고 하나는 축구입니다. 어떤 건지 짐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로 날 미치게 하는 남자와 피버 피치. 네, 원작은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원작 소설을 어떻게 리메이크를 서로 했는가 이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